제발 돌아가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봄날 오후 서울 중심가의 초고층 빌딩 60층이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실. 강태성 회장이 통유리 창가에 서 있었어요. 69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4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이었습니다.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박 전무님께서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문이 열리고 박상철 전무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강 회장이 돌아서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박 전무는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죠. 민준 도련님 관련입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아들 이야기라니.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죠. 첫 번째 사진. 아들 민준이 작은 꽃집 앞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민준이 그 여자를 안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죠.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박 전무가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났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이지우, 32살, 미혼, 동대문구에서 꽃집 운영 중. 그의 시선이 다음 줄로 내려갔어요.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재산 없음, 월세 40만 원, 3개월 연체.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박 전무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319만 원입니다. 순간 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어요. 300만 원. 자신의 하루 용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꽃집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분노가 묻어났죠. 강 회장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지우라는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민준이는 아는가? 박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은 회장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년. 아들이 3년 동안이나 숨겨왔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태성건설의 후계자가 월세방 사는 꽃집 여자와 연애를 하다니. 세상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조사했나?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꽃집 매출이 하루 평균 1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밀렸고요. 강 회장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어요. 전형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 남자를 만나는 신데렐라 스토리. 너무나 뻔했죠. 내일 민준이를 부르게. 박 전무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강 회장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따위로 인생이 결정되면 안 됐어요. 특히 재벌가에서는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어딘가에 있을 이지우라는 여자. 그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계산적인 여우일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태성건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결심했어요.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요. 하지만 보통 방법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부른 이유를 짐작하는 것 같았죠. 강 회장은 책상 위로 조사 보고서를 밀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3년이나 숨겼다고.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었다고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죠. 강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은 사람?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을 만나는데 순수하다고요? 당장 헤어져라.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 됩니다. 저는 지우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죠. 정신 차려. 꽃집 여자 때문에 태성건설을 망칠 셈이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제게 단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어요.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장기전을 노리는 거라고요. 결혼까지 가서 한 방에 따내려는 거라고.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준다. 정리해라.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박전무를 다시 불렀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 박전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어요.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볼 거라고. 하지만 회장 신분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요. 변장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전무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강 회장이 봉지를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때 묻은 바지, 해진 운동화. 공사장 인부가 입을 법한 차림이었죠.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회장실 옆 탈의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거칠고 불편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반백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먼지를 묻혔죠. 손톱 밑에도 때를 끼워 넣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피해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코를 막았습니다. 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옷 하나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동대문구로 향하는 전철 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우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돈을 노리는 여우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사람일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40분 후 작은 꽃집 앞에 도착했어요. 봄날의 꽃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손글씨로 쓴 듯한 정겨운 글씨였죠. 강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꽃집을 지켜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지우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평범해 보였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웃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죠. 한 할머니가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게 보였어요. 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헤칠 시간이었죠. 그는 골목에서 나와 천천히 꽃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꽃집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죠. 이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스쳤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인부 차림의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밝고 따뜻했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2명 있었어요. 그들이 강 회장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한 젊은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강 회장은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화려한 색깔들이었죠. 이지우가 다가왔어요. 무슨 꽃 찾으세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냄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거친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 이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보세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을 봤다니. 이지우는 못 들은 척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할머니가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80대쯤 돼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지우야, 오늘도 왔어. 이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자 이지우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얼마야? 이지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는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구나. 맨날 공짜로. 이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매주 들러주셔서 제가 더 좋은걸요. 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무료로 꽃을 준다니.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이지우가 문까지 배웅했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이지우. 그녀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알 수 있었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걸요. 그때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건물주 같았죠. 이 사장. 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지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남자가 서류를 카운터에 내던졌죠. 월세 3개월째야.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 이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 꼭.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돈 없으면 장사 접어. 그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이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형편이구나. 하지만 이지우는 금방 표정을 추스렸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죠. 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수줍은 표정으로 장미를 골랐죠. 얼마예요? 이지우가 대답했어요. 5,000원이라고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저 3,000원밖에 없는데. 이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3,000원 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돈을 냈어요. 감사하다고 연신 말했죠. 강 회장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인데 손님에게 할인을 해주다니.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지우가 인사했죠. 조심히 가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꽃집 불빛이 따뜻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지우가 꽃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복잡한 마음이 됐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을 보고 아들을 만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할머니에게 무료로 젊은이에게 할인까지. 이게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검은 차가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 올라탔어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떠셨습니까? 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한 번의 방문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이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에게 웃어주던 모습, 젊은이에게 할인해주던 장면. 진짜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요? 오전 9시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인가? 박 전무는 빨간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반드시 앉아서 보십시오.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아서 봉투를 열었죠. 첫 페이지,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이름 이서우, 개명 전 이름이었어요. 부 이한별, 모 김미선, 모두 사망. 강 회장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한별, 그 이름을 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별건설, 당시 업계 2위였던 회사, 그리고 자신이 파산시킨 회사. 아니, 이럴 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부 이한별, 한별건설 대표이사, 사망 원인 자살.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우 씨의 본명은 이서우입니다. 16살 때 개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한별건설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로챘었죠. 불법은 아니었지만 수단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별건설은 부도가 났고 이한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있다니. 복수하려고 접근한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전무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이서우는 당시 6살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에 들어갔죠. 어머니는 2년 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서우는 16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굶어 쓰러졌다가 한 꽃집 할머니에게 구조됐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꽃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강 회장은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학교 기록, 병원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특히 민준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도련님을 만난 후에도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 전무가 한 장을 더 넘겼어요. 1년 전 자신이 번 돈으로 양로원에 꽃을 기증했습니다. 60만 원어치였습니다. 강 회장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복수라면 왜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 오히려 남을 돕고 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모르는 건가?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살 때 일이라 기억이 희미할 겁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도 누가 파산시켰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이란 말인가요? 자신이 파산시킨 회장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엇을 조사할까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완벽한 연기를 하는 건지. 만약 모른다면 자신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가야 합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으로요. 만약 안다면 이건 치밀한 복수국이고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30년 전 기사였죠. 한별건설 부도, 이한별 회장 투신 자살. 사진 속 이한별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의 이지우구나.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저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 아이의 인생을 망쳤죠. 그런 아이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강 회장은 위스키를 한 잔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내일 다시 꽃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우의 눈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어요. 그녀가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속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7시 강 회장은 다시 공사장 인부 차림으로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꽃집 앞에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7시 30분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우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하나 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도 줄 끝에 섰어요.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처음이신가 보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지우가 꽃을 나눠줘. 벌써 3년째야. 3년째라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3년 동안 무료 나눔을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마다 작은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씩이었죠. 이지우는 혼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꽃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강 회장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이리 좀 와봐. 이지우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이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이지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연기일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할머니를 안아주는 모습이 30분쯤 지났을까요? 강 회장은 용기를 내어 이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요?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16살 때요. 거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였어요. 사흘을 굶고 길에서 쓰러졌죠.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꽃집을 하시던 분이었죠. 이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저를 꽃집으로 데려가서 밥도 주시고 장미 한 송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꽃처럼 살라고.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한 송이 장미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과거에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소?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대요. 제가 6살 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죠.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는데 세상이 너무 힘드셨다고.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그 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걸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이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자세히 말씀 안 하셨고,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만 알아요. 강 회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갔어요. 이지우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이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둔 채요. 어르신들, 가게 문 안 잠글 테니 알아서 가져가세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가게를 비워둔다고요? 도둑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남은 어르신들은 조용히 꽃을 하나씩 가져가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더 가져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할머니가 카운터에 5,000원을 놓고 나갔죠. 강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꽃집, 어질러진 테이블.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지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그런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벌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기회일까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신문 기사. 이한별 회장이 어린 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이지우. 꽃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을 뿐. 강 회장은 2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쳤구나. 혼잣말이 서재에 울렸습니다.
6살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죠. 16에 거리에서 굶어 쓰러졌고요.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이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송이 장미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이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와라.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우 씨를 만나봤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지우를?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변장한 것, 꽃집에 간 것, 그녀의 선한 모습을 본 것.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우가 자신이 파산시킨 회장의 딸이라는 것만은요. 좋은 사람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한다니. 정말이세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틀렸다. 돈이 전부가 아니더구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다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박 전무를 불렀습니다. 이지우 씨 꽃집 건물 주인을 찾아라. 박 전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로 해라. 이지우 씨가 알면 안 돼. 이틀 후 박 전무가 보고를 올렸어요. 건물주가 팔겠다고 합니다. 15억입니다. 작은 건물치고는 비쌌지만 강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해라. 새 주인은 익명으로 하고 월세는 그대로 유지. 밀린 것도 없던 일로.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사흘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강 회장은 서명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지우 씨는 뭐라고 하던가?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고요. 새 건물주가 누군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에는 민준이에게 연락해라. 이번 주말에 이지우 씨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어라.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시겠다는 겁니까? 강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백해야지. 모든 진실을. 박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30년 전 일까지 말씀하실 건가요? 회장님, 그건.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그날 밤 강 회장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한별건설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계약서, 내부 문서들. 그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증거였어요. 자신이 어떻게 한별건설을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이지우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설령 용서받지 못하더라도요. 강 회장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년을 산 얼굴이 비쳤어요. 권력과 돈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거울 속 남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한별 회장님,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하는 사과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도 곧 사과해야 했죠. 강 회장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이한별 회장이 있을까요?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고백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 6시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문이 열리고 이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죠. 아버지가 곧 오실 거야. 이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며 앉았어요. 10분 후 강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지우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얼굴, 맑은 눈빛.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앉으시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우 씨, 할 말이 있소. 이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당신을 며칠 전부터 지켜봤소. 이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공사장 인부로 변장한 것, 꽃집에 간 것, 그녀의 모습을 본 것. 왜 그러셨어요? 이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우리 아들에게 합당한 사람인지. 민준이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강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이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소. 강 회장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지우 씨, 아니, 이서우 씨. 순간 이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명이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한별 회장을 아시오? 이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를. 강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30년 전 내가 한별건설을 파산시켰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우는 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로챘소. 불법은 아니었지만 수단이 깨끗하지 않았지. 민준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돌아봤지만 강 회장은 이지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별건설이 부도났소.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이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죠. 제 아버지를. 당신이. 이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용서해 주시오. 정말 미안하오. 이지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거리에서 굶어야 했는지, 모두 당신 때문이었어요. 민준이 이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준 씨,
이지우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요.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나는. 이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원수의 아들을 사랑했던 거네요. 그녀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민준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강 회장이 붙잡았어요. 보내줘라. 민준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민준도 식당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죄가 적힌 서류들이었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아들도, 며느리가 될 사람도, 그리고 용서도.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지우는 꽃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죠. 30년 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따뜻했던 기억이었죠.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을 사랑했다니. 이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이지우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죠.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강 회장은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모든 걸 파괴했죠.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마저 잃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지우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설령 그게 모든 걸 잃는 대가라 해도.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회장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민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지우도 꽃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강 회장은 매일 서재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선택들을요.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달려와 말했어요. 손님이 오셨다고요. 강 회장이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지우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이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어요. 원망하고 싶었고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요. 이지우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예요. 제가 20살이 되면 읽으라고 하셨죠. 그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우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단다. 세상이 너무 힘들었을 뿐이야.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거라. 이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지우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시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지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미소였죠. 용서합니다. 대신 변해주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지 마세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소. 정말, 정말 고맙소.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지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민준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우 씨가 용서한다면 축복하고 싶소. 이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왔어요. 이지우가 손을 내밀자 민준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석 달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꽃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 회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그가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이지우와 민준이 함께 꽃을 나눠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한 할머니가 강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니까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이지우가 만든 김밥과 라면이었습니다. 맛있네요. 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죠.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 이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네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었죠. 이지우 같은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지우가 내게 가르쳐 줬다. 진정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69년 만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꽃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지우가 내일 나눠줄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준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이한별 회장을 만났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강 회장도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속죄와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행복한 날들이요. 꽃집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봄날의 꽃, 그곳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